타로점을 보시는 분들,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 저는 이런 말을 듣곤 해요. 선생님, 혹시 신내림 받았어요? 어째 이야기만 듣고도 그런 걸 다 맞추세요? 선생님 말하신 대로 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이러니하게 저는 신내림을 받은 적도 없고 명리학, 사주를 공부한 적도 없어요. 오늘 컨텐츠를 통해 사주, 타로, 점성술이 가진 한계를 심리학을 통해 보완해볼까 합니다. 여성분들은 언제 철학관, 점집에 가게 될까요? 좋은 남자보단 이상한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는 상황이 반복될 때, 바로 연애가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도 성에 차지 않는 남자만 만나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자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 아무리 잘 만나려고 애써도 계속 이상한 남자만 만나게 되니까 나중엔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점집에 가기 전, 철학관에 가기 전 사람들의 심리는 동일합니다. 자신을 믿기보단 타인의 의견에 더욱 믿음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어서 간다고 하기엔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 그래서 마음속으론 이러한 합리화를 합니다. 재미로만 듣고 올 거야. 아니 뭐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하지만 그곳에서 듣고 온 말은 어쩔 수 없이 내 순간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좀 팩트라서 아플 수도 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운명론을 믿고 있는 거죠. 올해 너의 운명적인 남자는 없어. 그런데 내년엔 있겠다 야 라는 말을 듣고 오면 겪어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남자는 없다고 했으니 희망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미 의지 자체를 상실해버리니 만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게 되는 꼴이에요. 사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꼭 사주팔자 때문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같은 연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을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바꾸는 것이 핵심인 거지, 운명론을 운운하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당장에는 자신을 의심하고 탐구해보는 것이 매우 바보 같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기준을 문제 삼기보다는 외부에, 이 밖에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외부 기인, 외적 기인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남자들 다 쓰레기다, 이런 거. 이러한 문제적인 패턴을 끊기 위해선 내가 주로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지, 남자를 선택했던 기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돼요.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왜 여성분들은 자신이 남자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왜 쉽게 바꾸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줘야겠죠. 우리는 부모에게서 가장 무엇을 크게 물려받을까요? 재산, 부동산, 부채, 집, 대부분은 이런 보이는 것들 위주로 물려받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일 크게 물려받는 건 그 존재, 심리를 가장 크게 물려받는답니다. 무엇이 좋고 편안하다고 느낄지, 또는 무엇이 두렵고 불편하다고 느낄지 대부분 정해져 버려요. 그리고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한 사람의 인생 각본, 인생의 시나리오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 각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는 그 인생 각본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연애를 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람에게만 무의식적으로 끌림을 느끼고 매력을 느껴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철이 없어서 동정심을 통해 부모에게 적응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동정심이 생기는 측은한 사람에게 매력, 끌림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실제로는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인데, 애초에 내가 동정할 만한 대상은 나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많이 섭섭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섭섭한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주기만 하는 사랑을 이어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는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거나
동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감정에도 꽤나 큰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영상 길이 때문에 원리를 쉽게 풀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심도 깊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 연애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살아가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일시, 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호기심과 실험정신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가진 좋고 나쁨의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경계선 그 너머에는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이 존재해요. 좀 재밌게 말해서 그 너머에 샤넬, 구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나요? 그러면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들을 탐욕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의 심리상담, 마인드 코칭의 핵심은 당신에겐 그 두려움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 헤르만 헤세의 명작 데미안이란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 코치 데이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심리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이바이!